이게 양극화를 넘어서 이게 초초양극화라는 말도 해요. 안 그러면 반포 압구정에 50억, 60억, 70억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 버린 거고, 주택시장이 이제 이건 이제 고도의 자산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원래 집이 갖고 있는 어떤 거주 공간, 이 기능보다 결국은 이 자본재로서 어떤 자산재로서의 기능이 더 커진 거예요. 이 시장 흐름을 좀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파트 퀴즈잖아, 이게. 아파트 퀴즈가 세상의 주역이 되니까 세상에 다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MZ세대들은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비슷하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똘똘한 한채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MZ세대들이 부동산하고 주식을 비슷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와. 그렇게 갖고 가는 걸까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터민남이잖아요. 네.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인데, 저는 MZ세대들의 공간 욕망과 어떤 그런 투자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심리 상태, 굉장히 조바심이 강해요. 맞죠. 왜냐면 빨리 기성세대의 벽을 넘어야 되겠다는 그런 조바심이 결국은 이제 약간 투기성 투자를 하는 거죠. 도박성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MZ세대들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모든 걸 게임으로 봐요. 아, 네. 네,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게 다 대상이 게임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안 돼. 부동산하고 아파트는 달라.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MZ세대는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예요. 아파트 하면 결혼도 안 하겠다는 세대예요. 아파트를 부동산의 전부로 봅니다. 그럼 아파트로 한정하셔야 돼. 맞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콘크리트 블록이거든. 콘크리트 블록이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예,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주식은 뭐예요? 이게 사이버 블록이에요. 코인도 뭐예요? 또 어떤 사이버 블록이라고, 이게 같은 테이블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어떤 개념으로 보겠어요? 이게 게임하면은 점수를 따는 거예요. 수익률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호환성이 굉장히 강한 세대일 수도 있어요. 이거했다가 저거했다 할 수도 있죠. 수익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언제든지 이게 그 경계선이 없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철책선이 없어요. 그런 세대에 더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를 보는 눈하고 주식을 보는 눈, 코인 눈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보면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MZ세대들이 그러면은 특히 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기제이기 때문에 이 자본적 어떤 그 이해도, 금융자산에 대한 이해도 이게 기성세대보다 훨씬 그 높아요. 단군일의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가 지금 MZ세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보면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아파트를요 주식처럼 바라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량주와 비우량주 개념으로. 그래서 외곽지역에 안 살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지금 주로 이제 강남하고 한강벨트 쪽으로 집을 살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가 몇 채 되겠어요? 그 몇 채 안 된다니까요. 강남이 잘해봐야 아파트가 30만 7만 채 정도 돼요. 강남 3개구가. 그거 뭐 나홀로 빼고 나면은 한 20만 채나 되려나요? 그러면은 이 세대들이 바라보세요. 이 세대들이 바라보는, 특히 이제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게 MZ 세대들이 이 계층별로 굉장히 분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MZ 세대를 전부 다 보면 안 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결국 마용성 아파트값 얘기잖아. 지금 결국은 2%가. 그러면은 이 세대가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압구정하고 반포 아파트를 같이 보는 거야. 그렇게 보겠죠, 그러면. 그럼 하이닉스가 성수동이고. 그렇죠. 성수동 지금 뜨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좀 많이 사는 게 뭐예요? 그러면 2차 전지? 2차 전지를 골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량주와 비우량주 개념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강남이나 한강벨트, 특히 강남 쪽에, 강남, 서초, 송파, 성수, 용산 요 정도는 블루칩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마포나
아니면은 뭐 성동구 일부, 뭐 이런 데들, 뭐 영등포나 동작 이런 데는 뭐로 보냐면 강동구 되겠죠. 이거는 약간 옐로칩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로 보느냐? 예, 나쁘게 말하면 작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새 MZ세대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외곽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갭투자 살 바에야 그 돈으로 코인 하겠다고 그래요. 맞죠. 네. 이 세대의 특성을 보라고. 그러니까 뭐냐? 이게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똘똘한 한 채하고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이 이게 그러면은 내년에 과연 이게 흐름이 지속될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이게.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이게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인다든지 네. 뭐 보유세를 어떻게 보면은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뭐요? 보유세를 부과할 때 주택 이게 가구수 몇 채냐가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이제 만약에 부과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똘똘한 한 채가 불리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주춤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그렇지. 근데 요새는 어떤 트렌드에? 요새는 좋은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뭐예요? 미국 주식이나 코인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어떻게 보면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산 포트폴리오의 어떤 효율적 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트렌드가 바뀌었다고요.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가 지난 2016년에 아마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75.1%까지 갔어요.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51%예요. 내 돈을 끼고 갭 투자를 못해. 그리고 지금 어차피 토지에 묶여가지고 못해.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옛날 마인드라면은 지금 토지에 묶이지 않은 곳이 있죠.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내가 그럼 MZ세대야. 나 돈이 좀 있어. 그러면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구리나 아니면 남양주나 김포나 고향 가서 하나 더 사겠냐고요. 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주류냐는 거예요. 주류. 메인스트림이냐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하지 않아요. 이 똘똘한 한 채가 나온 지가 2006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다주택자이면 세대상 불리하니까 취득세도 많이 내고 보유세도 많이 내고 양도세도 많이 내니까 이왕이면 뭐 좋은 거 한 채 가지려는 굉장히 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일부 이 규제가 풀렸다니까요. 가령 지금 내가 굳이 따지면은 이제 규제가 많이 묶였네. 그래 가령 지금 구리에서 있잖아요. 아니면 동탄에서 집을 두 채 사더라도 취득세는 1에서 3%예요. 8% 중간 안 합니다. 비규제적에서는 지금 중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묶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왜 그러면은 이런 그 집을 여러 채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냐고요. 물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약간 이 이른바 자본주의적 퀴즈가 주택시장으로 이게 부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게임처럼 그러니까 아파트와 주식을 같은 블록을 사는 어떤 게임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량주와 비우량주 개념으로 이게 접근을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똘똘한 한 채름이 주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 흐름을. 그래서 그게 바로 기성세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게 젊은 이른바 이 MZ세대 시각에서 이걸 이게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은 홈보다 하우스고요. 그리고 이제 쉘터보다는 약간 에셋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훨씬 더 자본주의들에 초점을 더 맞춰서 판단하는 거죠. 지금 보면요. 지난번 신문도 제가 봤는데 MZ세대들 대상으로 보면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시차입니다. 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내 뭐 삶의 보금자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뒤쪽으로 쑥 들어 있고 가장 큰 게 결국은 아파트로 돈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외곽은 자네 안 오르잖아. 그런 게 이미 뭐 이게 시장 논리에 어떻게 보면 충실한 세대라면은
이거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왜 그걸 사냐고요. 음. 기성세대는 다 샀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재테크보다는 어떤 삶의 안식처라는 어떤 그런 개념, 내 집을 장만했다는 그런 뿌듯함,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육중한 어떤 의무감 이런 게 있어서 그 외가가 집을 샀단 말이에요, 이게. 요새는 안 한다니까. 어. 확실히 다르다니까, 이게. 차라리 오피드 살면서 주식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죠. 흐름이 달라졌다니까요. 근데 기성세대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조금 뭔 소리야 그럴 거야. 그런데 그거를 제가 따님한테 아드님한테 여쭤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다. 제가 터미널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이제 풍선 효과는 많이 기대하기 힘든 흐름으로 풍선 효과는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약한 풍선 효과인데 네. 강한 풍선 효과는 아니고요. 왜냐면 네. 수도권 전역을 사실 담고 네. 놨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풍선 효과는. 저는 일부 나타난다 하지만 또 여차하면 또 다시 그쪽으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동탄하고 구리하고 제 생각에는 안양 만안구 정도? 요 정도 한 서너 개 더 묶어버리면 아예 풍수효과가 없죠. 그럼 연천으로 가겠어요, 그럼? 그 수요가? 아니요. 맞아요. 그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양극화예요. 말씀하신 게 양극화예요. 이게 양극화를 넘어서 이게 초초 양극화라는 말도 해요. 양극화가 어떻게 보면은 주택시장에도 여실히 지금 투영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안 그러면 반포 압구정에 50억, 60억, 70억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택시장이 이건 이제 고도의 자산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원래 집이 갖고 있는 어떤 거주 공간, 아까 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능보다 결국은 이 자본재로서 어떤 자산재로서의 기능이 더 커진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혜택가 나타나잖아요. 혜택가 나타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 이 시장 흐름을 좀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파트 퀴즈잖아. 이게 네. 아파트 퀴즈가 세상의 주역이 되니까 세상이 다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젊은 세대가 땅을 사요? 빌딩을 사요? 상가를 사요? 이게 단독주택을 사요? 안 사잖아요. 네. 아파트만 사는 시대가 없잖아 지금은. 아파트 편식 사회라고. 제가 이거 아파트 편식 사회를 자꾸 이게 이제 퍼뜨리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유행은 안 되고 있어요. 얼죽신까지는 제가 유행을 시켰는데, 근데 이게 과거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땅투기 바람이 불었죠. 그때는 뭐 심지어 용인, 뭐 서산, 당진, 뭐 목포, 남학 신도시까지 땅투기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주로 세상의 주역이 베이비붐이었으니까 베이비붐은 시골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좋아 보이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공간의 경험치를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버블 세븐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난리였지 그때 아파트. 그때도 엄마 아파트보다 청와대보다 엄마 아파트가 더 유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택시 아시고 청와대 갑시다 하니까 저는 모르겠다고. 엄마 아파트 아주 많이 가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 유명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건물주였잖아요. 조물주의 건물주였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죠? 부동산 유입되는 자금이 일단 있는데 이게 토지로 가고 빌딩으로 갔다는 거예요. 빌딩 커요. 200~300씩 하는데 근데 그 돈이 뭐예요? 지금은 안 간다는 거지. 어디로 가요? 아파트만 들어오니까 반포하고 압구정이 60억, 70억 하는 거지. 왜? 그게 싸 보이거든. 내가 배우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착신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은 그거 외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기찬이죠. 만사 기찬.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작년에.
나이 들어봐요. 만사 괜찮지. 그럼 아파트나 사놓고 마는 것이 뭐 건물을 관리해.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인지 과잉 시대, 이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금방 인지 번아웃이 와요. 인지 과부하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결정 장애가 너무 많아요. 결정 피로. 주식 해봐요. 하루 종일 사건 팔까 이게 결정 피로 때문에 아유 저도 못 살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펀드로 다 돌릴 뻔했다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의사도 자주 결정해야 되고 또 이게 복잡한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지자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약간은 지금 고갈이 돼버렸어. 그럼 뭐예요? 그냥 아 귀찮아 아파트 사놓고 말자 이런 어떤 트렌드도 저는 이 우량 아파트가 어떻게 인기를 끌고 그다음에 이게 초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저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은 결국은 과거에 땅으로 갔던 빌딩으로 갔던 돈들이 이제 아파트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MZ 세대들이 그다음 뭐예요? 우량 자산과 비우량 자산으로 보려는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어떤 접근법이 어떻게 보면 그죠?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화량도 늘어나고 있고 뭐 주식시장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겹치는 거 굳이 하나 더 드리면은 인구가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인구 쇼크의 피난처로서 이제 자꾸 이제 우량 지역을 살려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행동에 적절한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보면 되죠.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끝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어떤 일정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요. 이게 유행이라기보다는 저는 똘똘 훔치는 유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약간 패션이 유행이잖아요. 네. 한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트렌드는 좀 더 갑니다. 패션은 금방 유행은 금방 지는 거지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주택 시장을 구성하는 세대의 변화, 자본의 변화, 투자 개념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간다고 보는 거죠.